네, 안녕하세요. 도사 안땅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볼 건데요. 컨셉은 영상만 보더라도 기출문제의 해설과 풀이 과정을 전체 다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막 준비하시는 분들, 시간이 정말 없는 분들, 기출 해독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읽기에는 너무 버거운 분들, 그런 분들이 보시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약 50일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목표를 좀 줄여야겠죠. 이제 진짜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실제로 아직까지는 2차 공부를 하고 계시다가 1차 시험 접수와 함께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접수날에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계속 미뤄놨다가.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객관식 시험이다 보니까 문제 푸는 요령이나 방법 정도만 알아도 우리가 60점 정도는 맞출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1차에 대해서 올인해서 하루에 6시간 이상씩 보신다고 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셔라. 어차피 내년에 하시는 것보다 올해 도전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빨리 시작하면 빨리 시작할수록 좋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1차 준비하는 기간이 좀 짧다고 해서 미리부터 포기하지 말자고요. 가서 진짜 잘 찍으면 우연찮게 합격하시는 분들도 더러 많습니다.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해서 고득점이 나와가지고 합격하는 사람들 제외하고는 시험장에 가면 생소한 느낌을 많이 받고 또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도 많이 받으실 거고 그럴 거예요. 특히 기술사를 지금 진작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2차 시험을 안 보기 때문에 1차 기업진단지도만 준비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3과목을 준비하시는데 원체 워낙 실력이 있으시니까 본인의 실력만을 믿고 시험장에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렇게 이제 호락호락한 시험은 아니지만 그래도 벌써부터 포기하지 말고 올해는 꼭 시험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기출부터 볼 겁니다. 2024년부터 해서 이게 시간이 허락하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밑으로 내려가면서 23, 22, 21 이런 식으로 갈 거고요. 못해도 요 4개년까지는 좀 다루고 싶은 제 욕심입니다. 시험 전날까지. 근데 뭐 설명을 크게 많이 하면서 넘어간다기보다는 이 정답이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만 짚고 바로바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이론이 궁금하신 분은 이론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죠. 그래야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24년 그 법령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시험 어떻게 봐야 되는지와 같이 함께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오늘은 일반 산업안전 일반입니다. 일반 사람들한테 강의하는 게 아니고 일반 네. 산업안전 일반에 대한 기출문제를 빠르게 회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전보건 교육 규정에서 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규정이죠. 정의하는 정의 교육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거. 자, 1번은 비대면 실시간 교육이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이게 뭐예요? 인터넷 뭐 어렵게 써있지만 인터넷 환경을 이용해서 강사와 교육생이 쌍방향으로 실시간 소통하면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맞습니다. 대표적인 게 관리감독자 교육, 우편 교육 말고 관리감독자 준교육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는 맞는 얘기. 인터넷 원격 교육이란 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이 실시되고 훈련생 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맞죠? 이게 뭐예요? 도산 땅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교육이랑 현장에서 하는 거겠죠. 사업장의 생산 시설 또는 근무 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 양성 교육이란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양성 교육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지만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그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는 뭐 50인 이하 50억 이하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이하의 중소규모의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대신에 경험이 많은 자에게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를 겸업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였죠.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는 도급 사업주의 도급인의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이면서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높은 분이고 이분은 어떻게 보면 안전 쪽에서는 좀 밑에 쪽에 계신 분이죠. 책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4번이 틀린 정답이었습니다. 자, 5번 전문화 교육이라는 직무교육기관이 근로자 등 직무교육 대상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업종 또는 관련 분야별로 개발 운영하는 교육을 말한다. 맞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좀 시원시원하고 좋죠? 자, 27번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안전보건 개선계획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안전보건 개선계획서. 안전보건 개선계획서는 시설, 안전보건 관리 체계, 안전보건 교육,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 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 맞습니다. 사업주는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 시행 명령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해당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니까 안전보건 개선계획서가 뭐였죠?
여기에 써 있잖아요. 시설 안전보건 관리 체제, 안전보건 교육,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려면 뭐 14일이나 30일 이렇게 짧은 기간에는 못 한다고요. 그래서 60일이라는 좀 여유 있게 기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라고 했어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보건 계획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사업주에게 그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30일이 아니고 어떻게 된다 했어요? 15일이었다. 그죠?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접수한 경우, 접수는 15일이다.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지시한 거는 60일까지 기간을 줘서 너네가 이런 시설이나 뭐 체제, 교육, 작업 환경 개선 등을 60일 동안 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해라, 접수를 해라. 그럼 우리가 접수했을 때는 우리는 능력자니까 15일,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너에게 그 결과를 알려주겠다. 그래서 요게 이제 틀린 거죠. 이 숫자로 장난을 쳤습니다. 정답은 3번.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의 적정 여부 확인을 공단 또는 지도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맞습니다. 공단 또는 지도사에게 요청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장 시설 그 밖의 상황에 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그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죠. 정답은 3번. 자, 버드의 재구성 비율. 버드 나오면 몇이에요? 총 641입니다. 그래서 631 이렇게 해서 이거 다 더했을 때 641이 나오면 되죠.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총 숫자를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이것도 아셔야겠지만 641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거랑 반대되는 게 하이니는 1대 29대 300입니다. 그럼 얘 총점 몇이에요? 330이죠? 이렇게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의 업무가 아닌 것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누구라 그랬어요? 안전관리자입니다. 안전관리자지만 좀 관리해야 되는 인원이 적거나 50인 이하거나 그죠? 50억 이하거나 선임하는 게 아니라 겸업으로 가능한 사람. 자,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유지관리 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 조언. 그래요. 근데 요거부터 아니죠? 자,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맞습니다. 작업 환경 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안전보건 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급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맞습니다. 1번은 왜 틀렸냐면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를 위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맞는 얘기지만 유지관리 분석이 아니라 단순히 기록하고 유지를 위한 보좌 및 지도 조언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장난을 쳤으니까 아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맞는 말이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안전보건 교육 방법에서 하버드 학파 5단계 교수법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이거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하버드 학파 5단계 나오고 이런 거 나오면은 이거 앞글자 따드렸죠? 준, 교, 연, 총, 응. 그쵸? 중교, 연, 총, 응 외우시면 되겠죠? 준비시킨다, 교시한다, 연합한다, 기억, 디귿, 미음 나오면 되겠네요. 기억, 디귿, 리을인데 니은 총괄시킨다가 먼저 나오니까 3번 그죠? 그래서 이런 이렇게 순서 고르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암기법이 있으면 그 암기법을 옆에다 적어놓고 그렇게 하면 된다 그랬죠? 목적이 먼저예요? 정의가 먼저예요? 대부분이 정의가 먼저다.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정의가 1번으로 올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라고요. 2번으로 보통 그 자리에 많이 들어온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안전관리의 생산성 측면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거. 자, 안전관리란 생산성의 향상과 안전관리를 하면 생산성이 향상된대요. 그리고 손실이 최소화된답니다. 그래서 행하는 것으로 비능률적인 요소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이다.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 어떻게 돼요? 손실이 발생한다. 그리고 근로자의 사기 진작. 왜냐면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밥 먹고 삼겹살에 소주 한잔 먹고 했던 동료가 뭐 크게 다치거나 세상을 떠난다라고 하면 근로자들이 사기가 높아지겠어요? 떨어지겠어요? 그죠? 떨어지겠죠? 그래서 안전관리를 통해서 누구나 안전하게 또 유튜브로 활동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안전하게 집에 가자 뭐 이렇게 해서 안집사님 유튜브 가보세요. 훌륭한 정보들이 많습니다. 아무튼 그런 거죠. 그래서 근로자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고 그리고 사회적 신뢰성 유지 및 확보를 할 수 있겠죠. 뭐 HDC가 최근에 사고가 좀 많이 났잖아요. 뭐 롯데도 그렇고. 그렇죠. 이렇게 대기업들이 자꾸 뉴스에서 누군가가 사고로 사망을 했다. 또는 제주항공, 그죠? 이런 대참사가 있었다. 그러면은 사회적으로 신뢰성이 바닥이 나고 주가가 박살이 나고 사람들이 예매를 취소하고 예약을 취소하고 이용을 안 하겠죠. 그리고 이윤 증대.
사고가 발생이 되면은 작업 중지 명령서가 붙는다고 했죠.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인해서 일을 못하게 되면 그거에 인한 손실이 뭐 억 단위도 아니고 조 단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나는 것 자체가 이윤이 증대가 되는 게 맞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비용도 당연히 절감되겠죠. 이윤이 증대되는 만큼 비용이 절감되는 거고, 생산시설의 고급화 및 다양화, 안전관리를 하게 되면 생산시설이랑은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생산이라는 거는 생산성이랑 생산이랑 다른 거잖아요. 안전과 생산을 함께 갈 수 있나요? 함께 못 가죠. 그렇다고 해서 생산시설을 뭐 후진 거를 갖고 있으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뭐 고급화 및 다양화랑은 안전관리랑은 사실 상관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5번 이렇게 푸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 우리가 몰라도 상식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문제예요. 아, 이거 나 안 봤는데 처음 보는 얘기인데 라고 하면 줄 필요가 없다고, 풀어내야 되니까 시험장 가면은 좀 그런 이제 사고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안전관리, 그리고 여기 다 힌트를 줬잖아요. 생산성은 향상시키고 손실은 최소화시킨다. 이게 이제 안전관리라고 한다 라고 이제 여기에서 힌트를 또 한번 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 이거 처음 보는 문제 유형인데 하고 겁먹을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제가 풀어드린 대로 한번 뭘 묻는 건지에 대해서, 문제가 나한테 어떤 걸 묻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면 푸는 거 전혀 문제가 안 된다.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안전교육의 지도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도 원칙 나왔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거. 피교육자 중심 교육 해야겠죠. 동기부여해야 합니다. 오간을 활용해야 된다고 했고요. 기능적을 이해시켜야 한다 했습니다. 교육은 쉬운 곳에서 어려운 곳으로. 우리 초등학생한테 미적분 해봐. 그리고 대학생한테 덧셈 뺄셈 알려줘봐. 안 맞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교육은 쉬운 것부터 어려운 부분으로 진행을 하는 게 맞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안전보건 교육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교육의 방법의 일부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교육 형태, 다음 강목에 따른 교육 형태 중 어느 하나 또는 혼합한 방식으로 할 것. 다만 총 교육 시간의 몇 분의 이상을 과목이나 나목 또는 디귿목의 형태로 할 것. 과목이나 나목. 집체교육, 현장교육이면 뭐예요? 좀 빡센 교육이네, 그죠? 실시간 교육도 좀 빡센 교육입니다. 이렇게 3개. 인터넷 원격 교육은 우리가 이제 법정 교육, 법정 의무 교육이라 해서 뭐 개인정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또 뭐 있어요? 퇴직연금, 그리고 뭐 장애인 어쩌고 저쩌고 있죠. 여기 이제 법정 의무 교육이라고 해서 인터넷에서 쉽게 볼 수 있고 수료증도 쉽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냥 틀어놓고 거의 안 보시죠? 그게 이제 인터넷 원격 교육이고요. 근데 이 교육을 집체 교육으로 하면 재밌는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막 보험도 팔고 좀 큰 회사 다니신 분들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고 그런 거 있죠? 그게 이제 집체 교육이죠. 그래서 이제 조금 재밌는 분들이 말씀해 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라도 더 듣게 되는 거, 좀 빡센 거, 그게 이제 집체 교육, 현장 교육이다. 그리고 비대면 실시간 교육도 줌으로 한다 그랬죠? 실시간 나오면 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디귿 해결됐습니다. 디귿이 라. 2개네요. 이제 직무교육의 방법인데 총 교육 시간은 3분의 2 이상을 과목 또는 라목 또는 라목의 형태로 해야 된다. 이게 3분의 2인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신규교육, 직무교육 같은 게 신규교육 몇 시간이에요? 직무교육은 이제 신규가 있고 보수교육이 있죠. 근데 여기가 34시간, 24시간입니다. 그래서 24시간을 8시간으로 나누면 3일 이죠. 신규 같은 경우에는 뭐 5일 정도 받을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보수교육을 기준으로 해서 3일인데 이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또 산업안전지도사, 그 건설재해 예방 전문 지도기관, 뭐 이런 안전 쪽에서 전문가잖아요, 전문가. 그래서 이렇게 좀 집중도가 높은 교육을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법정 의무교육처럼 설렁설렁 할 수 있는 교육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총 교육 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과목이나 나목 또는 라목의 형태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면 정답은 5번이죠.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었다. 뭐 단순히 외우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약간 스토리를 알고 계시면 틀릴 일이 없죠. 이런 문제 또 나왔을 때.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조물 책임법상 결함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조상 결함, 설계상 결함, 표시상 결함 이렇게 있었다. 그죠? 기억, 디귿, 리을. 정답은 3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재해 조사의 1단계에 포함되는 활동을 모두 고른 것은 재해 발생 작업의 지휘 감독 상황 조사, 재해 발생의 직접 원인 판단, 재해 발생 기계 설비의 위험 방호 설비 확인. 자, 재해 조사의 1단계 사실의 확인. 이거 지겹게 했었죠, 저희. 사원 근대 이렇게 외웠었죠? 사실 확인, 원인, 직접 원인이랑 문제점 발견, 근본 원인, 기본 원인, 그리고 여기 대책 수립 이렇게 있었다. 재해 조사의 단계가 사원 근대. 그쵸?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불안전 상태와 불안전 행동을 판단하는 직접 원인은 어디에 해당해요? 2단계에 해당이 되죠. 2단계. 때문에 이게 틀린 거였고, 재해 발생 기계 설비의 위험 방호 설비 확인.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랬어요? 설명드릴 때 재해가 발생된 기계 설비에 방호 설비가 설치가 되어 있었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거는 뭐다? 사실의 확인이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3번이었다. 자, 재해 통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강도율 계산 시 사망재해의 경우 만일의 근로손실수를 산정한다. 이거 재해 통계 강도율, 빈도 강도율, 도수율, 연천일률, 종합재해지수 이런 거 하는 거였네요. 그렇죠? 가장 최근에 한 거네요. 자, 강도율 계산 시 사망재해의 경우 만일의 근로손실을 산정하나요? 아니죠. 강도가 얼마나 셌는데 할 때에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1000을 곱한다 그랬죠? 도수율, 빈도율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데 이거는 100만을 곱하자. 그쵸? 연천인율은 연평균 근로자 1000명당 재해 발생 건수인가요? 재해자 수였죠? 수가 아니라 재해자 수였다. 종합재해지수 FSI는 도수율과 강도율을 곱한 값이다가 아니라 루트를 씌웠어야 된다. 그 안전성 비교는 현재의 안정성을 과거와 비교한 것으로 마이너스 2 이하인 경우 과거에 비해 안정성이 개선된 것을 의미한다. 맞죠? 과거 빈도율 루트의 과거 빈도율 총 근로시간 확인 10의 6승 이런 계산식이 있다고 했어요. 현재 빈도율이 25년이고 과거 빈도율이 17년이다. 그럼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더 많이 경각심을 가지고 뭔가의 조치들을 하고 있고 개선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오는 게 가장 좋은 거죠. 17년엔 10건 발생했는데 올해는 24년 해볼게요. 24년에는 뭐 3건밖에 발생을 안 했어. 그럼 마이너스 7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값인 경우가 안정성이 개선된 것을 의미하는 거지. 17년에 10건이었는데 24년에는 23건이었어. 그럼 플러스 값은 양값이 나오잖아요. 그럼 올해가 더 최악인 거죠. 뭔가에 돈을 투자해가지고 안전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안전성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라고 해석이 된다고 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거. 자, 재해 피해자 구출과 응급 조치를 가장 먼저 실시한다. 맞죠? 재해 조사를 위하여 현장을 보존하고 촬영 등의 기록을 실시한다. 맞습니다. 재해 조사 담당 인력에 안전관리자를 포함시킨다. 맞습니다. 재해 조사는 2차 재해 발생 우려가 없는지 확인 후 가능하면 신속히 실시한다. 빨리 해야겠죠? 2차 재해 발생 우려가 없는지 확인하고.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또 그 비행기가 불탔잖아요. 근데 이제 그 날개에 또 연료가 가득했기 때문에 바로 조사를 할 수가 없고 안전이 확보된 후에 그래서 화재 원인을 조사하러 들어갔었다. 그래서 2차 재해 발생 우려가 없는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이 없고 그냥 재해 조사는 가능한 신속히 실시한다 라고 하면은 틀린 말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자, 빠른 복구를 위해 재해 조사는 재해 발생 현장으로 대상 범위를 한정하여 실시한다. 빠른 복구를 위해 아니죠. 한정하는 게 아니라 비슷한 공정이 있으면 거기에도 위험한 사항은 없는지 확장해서 실시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다음 보겠습니다. 인간기계 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간기계 인터페이스는 인간기계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이다. 맞죠? 1번이 정답이네요. 그러면 자, 2번 왜 틀렸는지 보겠습니다. 인간기계 시스템에서 표시장치는 인간의 반응을 표시하는 장치를 의미한다. 아니죠. 기계의 반응을 표시하는 장치가 표시장치인 거였죠. 그래서 이건 틀린 거였고, 작업자가 전동 공구를 사용하여 제품을 조립하는 과정은 인간기계 시스템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니죠. 인간기계 시스템에 해당합니다. 전동 공구 사용하는 것도. 뗀석기로 돌멩이 이렇게 생긴 돌멩이를 이용하는 것도 공구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망치를 사용하는 것도 반자동에 해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인간의 주관적 반응은 인간기계 시스템의 평가 기준 중 시스템 기준에 해당한다. 인간의 주관적 반응은 인간 기준이겠죠? 주관적이니까, 내 생각이니까, 그죠? 인간기계 시스템을 평가할 때는 심박수는 인간 성능에 관한 척도에 해당한다. 인간 성능에 관한 척도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생물학적 지표죠? 너 심박수 200 나온 빈맥이네? 너는 심박수가 높으니까 높은 성능을 보일 거야. 이렇게 판단하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전혀 이상한 말이죠, 이거는. 정답은 1번이었다.
왠지 정답이 1번이면 좀 의심하게 돼. 아, 이게 맞는 얘기일까? 다른 게 맞지 않을까? 근데 다른 말도 전혀 아닌 말들이 적혀 있으니까 공부를 제대로 하신 분들은 정말 쉬운 문제가 될 거고, 인간기계 시스템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신 분들, 정확하게 숙지가 안 되신 분들은 이게 뭔 소리야 하면서 찍힐 가능성이 높은 문제였다. 네, 정말 쉽다. 자, 39번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상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애 예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애. 자,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90dB의 소음이 발생한 작업은 소음 작업에 해당한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이거 어떤 분이 댓글로 문의 한번 주셨던 것 같은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소음은 여기에서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1일 8시간 90dB를 내가 봤을 때 함정을 판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혼란을 주기 위해서. 이거는 강렬한 소음 작업이죠. 법에는, 우리 규칙에는 그렇게 나와 있다고. 강렬한 소음 작업은 1일 8시간 기준 90dB이다. 그리고 1일 4시간 기준은 95dB이다. 그 법칙을 따른다. 이렇게 라고 우리는 알고 외우고 암기하고 숙지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더 크게 보면 충격소음은 120, 130, 140 이런 기준이 있었죠. 강렬한 소음 기준은 뭐 90, 95, 100, 105, 110, 115 이렇게 기준이 있었잖아요. 이거를 통달한다고요. 소음은. 소음 작업은 이 모든 게 합쳐져 있는 게 소음 작업이지, 뭐 90dB 이상이니까 강렬한 소음 작업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게 더 이상한 거죠. 그죠? 강렬한 소음 작업이면서 이 소음 작업 큰 틀에, 그죠? 이 큰 틀에 소음 작업에 해당이 되는 거죠. 왜? 소음이라는 건 듣기 싫은 소리, 내 귀가 청력을 손실할 수 있는 강도의 소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준은 함정이에요, 함정. 어찌됐든 소음 작업 안에 강렬한 소음 작업도 있고 충격 소음 작업도 있는 거지, 강렬한 소음 작업이지 왜 소음 작업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 낸 사람 입장에서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05dB에 1일 30분 발생하는 작업은 강렬한 소음 작업에 해당한다. 105dB, 90은 8, 95는 4, 2, 1. 아니죠? 1일 30분 작업, 105dB이 1시간이 발생해야 강렬한 소음 작업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틀린 말이고, 임팩트 렌치를 사용한 작업은 진동 작업에 속한다. 맞습니다. 자, 1초 간격으로 125dB의 소음이 1일 1만 회, 만원, 천원, 100원이라고 했다. 120dB에 1만 회 발생하는 작업은 충격 소음 작업에 해당한다. 맞죠? 125dB 없는데요. 5법칙 따르지 않는데요. 라고 해도 120dB랑 130dB 사이의 값이잖아요. 얘는 1000회고 얘는 10,000회고 119dB이 10,000회다. 그럼 이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근데 125dB는 요 안에 있는 값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000회 129점 몇몇까지는 다 120dB 안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다. 청력 보존 프로그램 시행 대상 사업장에서는 소음의 유해성과 예방에 관한 교육과 정기적 청력 검사를 실시해야 된다.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정답은 2번.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인간의 시각 기능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틀린 것. 시각 기능, 우리 좋아하는 것도 나왔다. 명수능은 암수능에 비해 시간이 짧게 걸린다. 상식이라고 했습니다. 상식. 명수능은 뭐예요? 밝은 곳으로 갔을 때, 밝은 곳. 암수능은 어두운 곳으로 갔을 때. 자, 밝은 곳으로 갔을 때 제가 PC방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거 말고 우리가 이제 새벽에 출근하시는 분들은 이제 알람에 눈을 떠가지고 화장실 가서 화장실 불 켜고 들어가는 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눈이 조금 아프잖아요, 그죠? 그게 뭐다? 명수능이다. 이 반대로 어두운 곳을 들어갈 때에는 암수능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 적응하는 그 세포들이 좀 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명수능이 좀 더 짧다. 그래서 맞는 거였다. 암수능 과정에서 원추세포와 간상세포 순으로 수능 단계가 진행된다. 암수능 과정에서, 암수능은 뭐예요?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는 거. 원추세포는 밝은 곳에서 활동하는 세포. 간상세포는 흑백만 보는 어두운 곳에서 활동하는 세포. 그러면은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곳으로 들어간 거니까, 암수능은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들어간 거니까 이 수능 단계가 진행되는 게 맞죠. 눈에서 물체까지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수정체의 두께를 두껍게 하여 초점을 맞춘다. 눈에서 물체까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입니다. 가까울수록. 네, 틀린 건 3번. 최소 가분 시력, 그러니까 시력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시력. 1.5, 1.0 뭐 이런 시력 있죠. 최소 가분 시력은 일정 거리에서 구분할 수 있는 표적의 최소 크기에 따라 정해진다. 맞는 얘기죠. 그리고 가장 민감한 빛의 파장은 간상세포가 원추세포에 비해 짧다. 이건 제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죠? 우리는 이 문장을 외우면 된다.
또 이런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가장 민감한 빛의 파장은 어떤 빛의 파장은 간상세포가 이 파장이 원추는 좀 더 길다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냥 알고 계시면 되죠. 제 의학적 지식은 또 많이 없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제품 설계의 인체 측정치를 작용하는 절차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설계에 필요한 인체 치수 선택, 적절한 인체 측정 자료 선택, 필요한 여유치 결정, 인체 측정 자료 응용 원리 결정. 인체 치수를 선택하고 인체 측정 자료를 선택하기 전에 어떤 자료를 사용할지 결정을 해야 되고요.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여유치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외우셔야겠죠? 정답은 2번. 자,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상 근골격계 부담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관련하여 노사 간 이견이 없는 근로자 수 80명인 사업장에서 연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근골격 질환자가 5명 발생한 경우에 근골격계 질환 예방 프로그램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10%였죠? 또는 100명.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맞는 말이기 때문에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3번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유해 요인 평가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레바는 손으로 물체를 잡을 때 손잡이 조건을 평가에 반영한다. 맞죠? 레바. 그래서 레바 돌린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던 것 같고, 간호사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바의 비읍이 아니라 자꾸 비읍이라고 하네요. 바디라고 했죠. 아무튼 이 B자가, 그래서 간호사들이 손을 환자의 몸 등으로 손을 쑥 넣어가지고 드는데 이 손목이 강한 관절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다친다. 그래서 손잡이가 없는 형태의 물건을 들 때에 이 손잡이 조건을 평가에 반영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정답은 1번. NLE의 LI급 값은 작을수록 안전한 작업이다. 레바는 보행 동작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죠. NLE는 중량물의 수평 운반 거리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수직으로 들었을 때, 그쵸? 중량물 들기 지침이잖아요. 니오시 리프트 이 때문에 데드리프트 생각하시라고, 뭘 운반한 게 아니라 드는 겁니다. 오아스는 팔꿈치 각도를 평가에 반영한다. 오아스는 유일하게 이 어깨까지만이고 팔이나 팔꿈치, 손 이런 데는 포함이 안 됐었죠. 자, 정상 청력을 가진 성인이 느끼는 소리를 크기를 비교할 때 1000Hz 순음에서 80dB의 소리는 60dB 소리에 비해 얼마나 더 크게 들리는가? 1000Hz 순음에서 80dB의 80dB 뭐라 그랬어요? 80 폰이었다. 60dB는 60 폰이었다. 그래서 이승 법칙에 따른다라고 알고 계시죠? 40dB는 우리가 거의 40dB를 기준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40 폰이다. 그래서 이거는 또 뭐예요? 1 손이다. 이승 법칙으로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공식이 어떤 게 있었죠? 소는 2에, 기억나셔야 됩니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40폰이 들어가면은 0이 되니까 1. 그래서 40폰이 들어가면 2의 0승이고 얘는 1이다. 그쵸? 그래서 1손이라는 게 나왔었던 거고, 그럼 여기 60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20. 2의 2승이다. 얘는 2의 2승. 얘는 2의 4승. 그쵸? 그럼 2의 2승은 4고 2의 4승은 16이잖아요. 그럼 몇 배 차이라고 그랬어요? 4배 차이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기억나시죠? 그래서 40dB 40폰은 2의 0승, 60은 2의 2승, 80은 2의 4승. 2씩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100은 2의 6승이죠. 6승. 100 빼기 40이니까 60. 2의 6승. 120은 2의 8승이겠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문제 푸는데 전혀 정말 쉬운 문제였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공사를 모두 고른 것은 지상 높이 31m,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연면적 5천 제곱미터니까 디귿은 맞고요. 깊이 10m 이상이니까 내일도 맞습니다. 정답은 4번. 자, 다음 문제. 서로 독립사상인 A, B, C로 구성된 아래 결함수에서 정상사상 T에 관한 최소 절단 집합을 모두 고른 것은
여기 엔드, 여기 OR, 여기 엔드면 굉장히 쉬운 조합이죠. 그럼 뭐예요? 저는 이렇게 딱 보자마자 딱 아는데 AC 2번 맞죠? 이거는 그냥 뭐 풀어볼 것도 없이 눈으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여기는 A랑 C랑 같이 올라가고, 얘는 A 또는 B가 올라가는데 A가 올라갈 때는 B가 못 올라가고 B가 올라갈 때는 A가 못 올라간다 그랬죠? 그러면은 얘네들이 여기서 엔드 게이트로 만나니까 A나 AC에 B나 이런 형태로 올라가는데, 요거는 미니멀 컷셋이 아니잖아요. 얘네는 합쳐지면은 A는 똑같은 A니까 그냥 이렇게 요런 형태로 올라간다. 그쵸? 정답은 2번이었다. 자, 신뢰도가 A인 동일한 부품 3개를 그림과 같이 직렬 및 병렬로 연결했을 때 전체 시스템의 신뢰도는 0.8309이다. 이 부품의 신뢰도는 A는 얼마인가? 다 하나씩 대입해보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0.85를 여기 3개에다가 대입하게 됐을 때 계산식은 어떻게 되죠? 0.85 곱하기, 여기는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대괄호 열고 1 빼기 0.85 곱하기 1 빼기 0.85, 이게 0.8309가 나오면 되죠. 그래서 이 모든 부품이 동일한 거잖아요. 동일한 부품인데 동일한 부품을 직렬로 연결하고 병렬로 연결했을 때 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품에 대한 값을, 정답을 하나씩 대입해보면 문제 푸는 게 어렵지 않았다. 저도 이런 식으로 풀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성적 귀납적 시스템 안전 분석 기법으로 시스템의 역량을 정성적 귀납. 이거 그럼 표 하나 외우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다 그릴 때가 또 여기 밑에다 그리겠습니다. 정량, 정성, 기태기가 먼저 나오고 연역, 그렇죠? 사람이 먼저 나와서 귀납, 연역적. 그래서 여기 뭐가 들어가? CA, ETA, FTA, 모트. 그리고 여기 이 두 개는 해당이 안 되는 거 CCA랑 같고, 여기는 FMEA 다 나왔다. 그러면 정성 기납은 뭐예요? 2번. 그쵸? 요거 그림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 이런 문제 나왔을 때 1초 만에 풀고 넘어가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 부품의 고장 확률 밀도 함수는 지수 분포를 따르며 평균 수명은 10의 4승 시간이다. 부품을 10의 3승 시간으로 이상 작동시켰을 때 신뢰도는 얼마인가? 이거 굉장히 쉬운 거였다. 그죠? 신뢰도는 얼마인가 했으니까 RT 구하는 공식이죠. RT는 2의 마이너스 람다 T승이다. 이거를 숫자를 대입하면 평균 수명 만 시간 10의 4승 시간이라는 거는 람다는 10의 4승분의 1이라는 거죠. 2의 마이너스 10의 4승분의, 그리고 T는 뭐라고 주어졌어요? 10의 3승. 10의 3승. 딱딱 하면 마이너스 0.1이죠? 2의 마이너스 0.1. 한번 구해볼까요? 0.9인가요? 쉽습니다. 설명 안 할게요. 왜냐면 계산 잘 해놨기 때문에 일반 강의에서. 자,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위험성 평가 실시 규정을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평가의 목적 및 방법, 결과의 기록 및 보전, 위험성 평가 인정 신청서의 작성 방법, 근로자에 대한 참여 공유 방법 및 유의사항, 평가 담당자 및 책임자의 역할. 뭘까요? 1번일까요? 3번일까요? 3번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산업안전 1반 24년도 거 한번 풀어봤는데 이것도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이런 계산 문제들은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은 그 산업안전 1반 강의 중에서 7강 이후에 강의들 꼭 보셔야 됩니다. 그걸 보면은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지금 계산 문제 많이 안 나왔잖아요. 그래도 하나, 둘, 소위 세 문제. 세 문제 나오면은 버려도 됩니다. 그쵸? 아니, 틀리면 되지. 85점 맞으면 되죠. 뭐 85점이 아니라 4점씩이니까 88점 맞으면 되지. 계산 다 틀려버리고. 예. 그죠? 그래도 한 번씩은 들어보셔라. 그리고 시간을 많이 합격하려면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야죠. 이런 것들은 몇 번씩 읽어보면 익숙해지고 맞출 수가 있지만 계산 문제는 모르는 상태에서는 사실 접근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강의를 꼭 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봤고요. 반응이 좋으면 계속적으로 좀 올려드리고요. 뭐 혼자 해도 충분하다, 필요 없다 하시면은 안 하겠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필요하다, 필요 없다. 1 필요하다, 2 필요 없다. 댓글 남기기 귀찮으신 분들도 그렇게 하세요. 아니면은 필요하다, 좋아요.
필요 없다 싫어요. 여기 따봉이 있고요. 여기 반대로 생긴 게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제가 시간 될 때마다 하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기출문제 한번 같이 풀어봤고요. 관련도 문제지만 또 시간이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작을 한 거기 때문에 혼자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혼자 하세요. 아시겠죠? 자, 응원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끝!